안녕하십니까, 버섯돌입니다. 네, 오늘은 중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중도. 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지? 여러분, 아침을 먹어야 건강에 좋을까요? 아니면 아침을 안 먹는 게 건강에 좋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채식이 좋을까요? 아니면 육식이 좋을까요? 아니면 명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많은 인생에 있어서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효도를 다 하며 살아야 하냐? 아니면 효도를 안 해도 되느냐? 아니면 뭐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쇳불도 당기며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신중하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정답이 어딨냐 하면요, 내가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아침을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침을 먹지 마라, 다이어트 불변의 업체에서 보면은 아침을 먹지 마라, 아침 한 12시까지는, 낮 12시까지는 공복을 유지해라, 그리고 가능하면 과일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과식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녁에 또 먹고 하니까 차라리 아침을 안 먹는 게 더 편하다, 그래 공복 시간을 그렇게 늘려라, 그런 이야기고요. 무조건 아침을 안 먹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지, 그리고 육체적인 노동하는 노동자들, 이런 분들한테는 또 아침을 든든하게까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아침을 드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아침을 안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통 일반적인 지금 현대인들, 사무직, 육체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아침을 안 먹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채식이 좋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하게 채식을 하는 게, 채식이 물론 좋죠. 채식을 하면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장내에 어떤 독소가 쌓일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사람이 기력이 딸릴 때가 있습니다. 기력이 딸리고, 옛날 사람들을 보면 고기를 못 먹었잖아요. 고기를 못 먹었기 때문에 어떤 잔치집이라든지 누가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뭐 초상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하잖아요. 그렇게 있을 때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고기를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게 그때 고기를 먹어보면 진짜 몸에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뭐 보양탕, 보신탕, 뭐 이렇게 고기를 먹는 게, 그리고 또 지금 먹는 그런 소고기랑 어떤 사육하고 이런 닭도 인공적으로 이렇게 막 틀에 짜졌는데 거기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육당하는 그런 닭과, 호르몬 주사 맞았는 그런 닭과 방목했는 그런 소와 닭들이 다르듯이 예전에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 먹었던,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한테는 육식을 하는 게 굉장히 몸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 고기를 먹는 것 자체, 그리고 고기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한약과 보약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채식을 자꾸 하던 사람들이 어떤 고기, 소고기 국 같은 거, 아니면 뭐 갈비탕 이런 걸 딱 먹어보면 피부가 이게 원래 피부에 윤기가 없다가 피부가 반들반들해지고, 그리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는 걸 느낍니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무조건 채식이 맞다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면 채식을 하라 하느냐, 버섯돌이야.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고기를 먹는다는 겁니다. 고기,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고기는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은 고기라는 거죠. 자연적으로 방목해서 풀을 뜯어 먹었는 그런 고기가 아니고
옥수수로 만든 사료를 먹는 고기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그 이야기가 좀 긴데, 풀을 먹는 고기랑 사료를 먹는 고기가 천지 차이입니다. 네. 풀을 뜯어 먹는 고기 얼마든지 드셔도 됩니다. 그건 진짜 몸에 좋습니다. 네. 산에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노루를 어떤 사냥꾼이 와가지고 사냥했는 그런 고기를 먹잖아요. 진짜 몸에 좋아요. 물론 그 고기 잡는 것 자체가 어떤 업을 짓는 것이고 좋지 않는 거는 맞는데요. 살생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사냥을 해서 그런 야생 동물을 먹어보면 몸에 정말 좋아요. 네. 그런 짐승들은 아픈 사람들한테 진짜 즉효약입니다. 진짜 몸에 좋고 보신이 되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육식을 하지 말라. 이것도 사실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고기를 먹는 거는 가끔 몸이 안 좋을 때 몸을 보신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아프신데 이렇게 고기를 드시라. 이거는 또 엄청 좋은 마음을 내는 거죠. 근데 그거를 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이 좋다, 안 좋다, 이것도요, 누구냐?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사람이 물으면 고기 정말 좋지, 뭐 고기 먹을 데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잔치집 가서 뭐 거기 가면 소고기 준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 가야죠. 먹어야죠. 그렇지만 지금 2023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기를 먹을 일이 많고 뭐 햄, 소세지 모든 반찬에 고기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거기다가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뭐 고기 먹어야 된다,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고기를 뭐 육식이 좋다 안 좋다는 이야기도 누구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육식을 너무 안 하고 채식을 너무 엄격하게 하신 뭐 스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한 번씩 뭐 몸이 허해서 육식을 거기다가 또 자연적인 그런 고기를 또 판매하는 데가 있거든요. 좀 훨씬 더 비싸죠. 그렇게 먹는 고기는 육식은, 그리고 또 탄수화물하고 같이 안 먹고 그냥 고기랑 야채만 이렇게 먹게 되면 정말 몸에 좋아요. 네. 요지는요, 육식을 해라 안 해라가 아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요지는 해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제의 해답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 그 질문을 했느냐 라는 데 답이 있다는 거예요. 약을 달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약을 달라 이렇게 하면 제가 의사나 지금 약을 어떻게 줍니까? 뭐 우리 치과에 와가지고 이가 아프다 약을 달라 이러면 뭐 무슨 약을 줘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치주 질환이냐, 충치냐, 뭐 질환 진단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뭐 당뇨냐, 고혈압이냐, 뭐 이렇게, 그리고 뭐 팔이 부러졌냐, 골절이냐, 여기에 따라 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아토피냐, 가려워서 먹는 약이냐, 두통이냐, 뭐 여기에 따라서 약이 다 다르듯이 누가 어디가 아프냐를 알아야 제가 약을 주고 어떤 체질인지 알아야 어떤 보약을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약을 달라 이기에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약을 달라 하느냐, 언제 약을 달라, 언제 누가 이 질문을 했느냐,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명상을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사실 모든 질병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거거든요. 마음만 편안하면 몸이 아플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아픈 사람들은 다, 네, 어딘가 몸이 아프다는 거거든요. 몸이 아픈 거는 마음이 아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데 명상이 거기에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결국 마음이 편안해서 좋은 것도 있고, 결국 그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춤으로 해서 몸이 또 나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먹고 살기가 지금 당장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바빠 죽겠는데, 돈 벌기 바쁜데, 네, 지금 내일 당장 뭐 먹고 살기가 힘든데 명상하십시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쇳볼도 당김에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지금 당장 주식을 사고 싶어가지고 막 난리 난 사람한테는 친구가 야, 지금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뭐 우유부단하게 뭐 아무것도 결정도 못 내리고 있으면 뭐 틀리더라도 야, 빨리 좀 뭐라도 해라, 쇳볼도 당김에 결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겁니다. 중도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마라. 내가 내 발에 맞는 신발만 신으면 되지 남을 바꾸려 하지 마라. 맞죠? 그 말을 제가 저번인가 했더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죠. 그렇다고 이 사람을 바꾸지 말라,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때로는 노라고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예스 하는 게 그게 정답이 아니고요. 노라고 하고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바뀌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 때가 있어요.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만 영적 성장을 하지 이 사람은 또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걸 따라서 이제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도 지금 아프지만 노라고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식들을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다 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노를 하고 네가 겪어보게, 어떤 뻔히 실패할 게 뻔히 보이지만 네가 한번 해봐라, 그렇게 되는가 네가 한번 느껴봐라, 이렇게 너가 결정하고 너가 한번 고생해봐라, 이렇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부모로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예스 내가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해주고 싶어도 그거를 참는 것, 다 해달라고 해주는 게 진정한 부모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잘 가리는 게 사실은 지혜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질문을 누가 하느냐, 거기 달려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진짜 거기에 어떤 성질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해답이 그렇게 다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말도 뒤집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이거를 딱 정해가지고 이게 맞다 틀렸다, 아침밥을 먹는 게 좋다 안 좋다, 이게 딱 정해가지고 칼로 딱 끊어가 이게 진리고 이게 틀린 말이다, 이게 정말 폭력입니다. 폭력이고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이야기할 게 아니고 누가 언제 그거를 질문하냐, 누가 질문하느냐, 거기에 달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무유정법입니다. 정해진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금강경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정해진 바가 없다는 거예요. 네, 누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침을 먹어라 안 먹어라, 뭐가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야,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도 야, 그거 이해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쪽에 가가지고는 야, 너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남편한테는 술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부인한테는 술 먹는 남편을 놔두고 네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여기는 세상을 바꾸지 마라 하고, 여기는 또 세상을 한번 바꿔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완전히 누가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쇠불 당김에 뽑아라 하고, 여기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부처님께서 뭐 하나 딱 이렇게 이게 좋다 혹은 이게 나쁘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조차 살인하는 거 나쁘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뭐 계율에도 살생하지 마라 있죠. 근데 때로는 살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도적이 어떤 사람을 500명을 죽이려고 하는 도적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지금 안 나서면 이 도적이 500명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이 도적 한 명을 딱 죽임으로 인해서 이 도적이 그런 살생하는 죄를 안 짓도록 제가 막아줬죠. 그리고 여기 있는 500명의 마을 사람들을 구해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돼버리면 엄청난 공덕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한 명을 내가 분명히 죽였지만, 살생을 했지만 엄청난 선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선업이 아니고 엄청난 선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생하는 것조차도 무조건 살생이 나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조건 육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육식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맨날 채식하다가 좋은 약을 고기로 만든 약을 안 먹고 그냥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으시고 참 그 사람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유자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채식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본인이 똑같은 나라도 어제는 채식이 유리했고 오늘은 육식을 하는 게 좋을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효도를 하는 게 좋은 상황이었고 오늘은 효도를 하지 않고 내 배우자를 두둔하는 것이 내가 올바른 행동이 더 나은 행동일 때가 있다는 거죠. 항상 뭐 그런 것처럼 법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느 게 법이고 어느 게 잘한 거고 어느 게 잘하지 않았는가, 요거를 굉장히 지혜롭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 어떨 때는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야 되고요. 내 직원들을 이렇게 교육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환자들한테 친절해야 된다. 너 그거는 잘못했는 거다. 그렇게 엄격하게, 때로는 이렇게 감싸 안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죠? 어느 게 옳은 진짜 정답인지, 세상을 내가 바꾸려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바꾸려 하지 말고 내가 바뀌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유자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괴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괴롭다는 건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괴롭지 않으면서 이 방향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괴롭다면 안 괴로운 방향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침에 제가 조깅을 했습니다. 조깅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달리기를 막 하고 있는데 어떤 이쪽에 강아지가 아니고 개 시바견이었습니다. 시바견이면 좀 크죠, 그죠?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시바견이 주인이 그 시바견을 들고 이렇게 가다가 개가 이쪽으로 제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니까 저는 막 달리기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또 오니까 차선을 침범한 거죠, 이쪽이. 그러니까 또 가다가 제가 이렇게 또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이렇게 짜증까지는 아니라도 뭐야 깜빡이도 안 넣고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조금 이렇게 감정이 조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그냥 뭐 옆으로 갔죠. 옆으로 다시 이렇게 가긴 갔는데 걔가 있으면 뒷사람이 이렇게 달리기 하고 있으면 걔가 이렇게 땡겨도 그냥 자기 길을 차선을 지키면서 해줘야 제가 또 앞으로 가면 사실 편하잖아, 그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순간 이렇게 탁 뭔가가 탁 와닿더라고요. 아, 이게 인생이 이렇구나. 걔가 이렇게 딱 왔는데 내가 감정이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동했는 건 내가 시비를 걸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내한테 시비를 걸었느냐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야, 네가 여기 내 길을 막았으니까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고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취하잖아요. 배우자 네가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네가 말투를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내가 기분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이게 배경인 거예요. 배경. 이 사람이 이렇게 온 게 아니고 그냥 앞에 공사장 표지판이 있었다 생각하면 표지판이 있네, 이쪽으로 안 가고 그냥 옆으로 둘러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걔를 걔로 보고 어떤 이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로 표지판, 장애물 공사 중 표지판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뭐 공사 중이니까 내가 옆으로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내가 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시비한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시비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번에 한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진공묘유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공한데 묘하게 있더라는 거죠. 실제로는 공한데 실제로는 나무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고 땔감도 아니고 뭐 어떤 방망이도 아닌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 이게 다람쥐한테는 집이 됐다가 나무꾼한테는 땔감이 됐다가 그리고 나한테는 산소를 만들어주는 고마운 존재가 됐다가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살아있는 식물로 보였다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실제로는 공한데 그런데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요게 딱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무로 볼 것이냐 집으로 볼 것이냐 식물로 볼 것이냐 이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를 남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한 여자의 아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의 아버지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44살 45살 남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아무처럼 모든 사람이 왜 5살 심리가 감정은 5살이라 하잖아요. 그냥 5살짜리 어린애다 그냥 어이구 뭐 편한 거 좋아하고 뭐 사랑받는 거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감정은 할아버지 같아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린애로 볼 것이냐 이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린애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이 사람의 부모님 입장에서 어머니가 바라보는 입장으로 이 배우자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모든 게 다 허용이 되죠. 제 딸아이가 뭐 사고 치든 빚내가지고 뭐 주식을 하든 뭐 다 이해할 수 있죠.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딸아이가 뭐 어떤 일을 하든 살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해 못할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옳다는 게 아니고, 아, 네가 무슨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 제 딸아이의 남편이 뭔가 잘못했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한 상황이 있었겠지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내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입장은 이해는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공하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으로 볼 수도 있고, 애로 볼 수도 있고, 남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집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런 상황이 딱 놓이면, 어떤 상황이 놓이면, 이때는 이게 다람쥐한테는 집으로 보이고, 내 남편으로 보이듯이, 그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뭔가를 딱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요, 괴로우면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남편으로 보는 게 괴로워요. 내 남편으로 보이는 상황 자체가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을 딱 바꿔가지고 어린애로 보는 거죠. 5살짜리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그냥 동물로 보는 거예요. 남자로 보는 거예요. 남자로. 그냥 모든 남자. 모든 남자 그렇게 모든 남자가 그렇지. 어린애처럼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밖에 쓰레기 버리러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라 하면 그래 싫어할 수 있지, 귀찮아 할 수 있지, 주말인데 좀 쉬고 싶지 않겠나, 일하는데 힘들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다면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왜 내 남편인데 왜 이렇게 안 도와주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공과 실제의 그 공과 어떤 지금의 상황에 딱 닫혀 있는 그런 있는 어떤 존재하는 그런 존재 사이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세상을 바꾸는 입장을 취했다가, 어떨 때는 내가 바뀌는 입장을 취했다가, 어떨 때는 남편으로 봤다가, 남편으로 보는 게 불편할 때는 어린애로 봤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선택을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중도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공의 이치를 모를 때는요, 그냥 내 남편으로만 보고, 그냥 그 나무로만 보고, 내 딸로만 보고, 자식으로만 보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답지에 선택이 없잖아요, 선택이. 그렇지만 공의 이치를 알게 되면 이 사람은 남편이기만 한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면 실상은 남편이기만 한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은 원장이기도 하고 어떤 내 친구의 친구이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그만큼 스트레스가 적어진다는 거죠. 이해가 좀 너무 중구난방해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어떤 유의 입장을 취할 때와 그리고 공의 입장을 취할 때 요거를 왔다 갔다 달리기 하다가 개가 딱 나타나면 이렇게 싹 피해가듯이 인생에 있어 가다 보면 막 괴로울 때가 왜 없습니까? 그죠? 그럴 때마다 공의 입장은 항상 샛길이 열려 있거든요. 열려 있으니까 힘들 때 그냥 샛길로 가는 거죠. 내가 지금 안 좋은 역경을 겪으니까 안 힘들면 상관없어요. 그대로 지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힘들면 이 힘든 것도 다 좋은 면이 있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안목을 확 넓혀버리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이런 시련은 누구나 다 겪는 거다. 이렇게 패러다임을 보는 시각을 딱 틀어버리면 군대 가서 막 힘들다가도 한 번은 결국 군대 가는 거지, 이렇게 안목을 딱 보는 방향을 딱 틀어버리면 훨씬 삶이 힘든 게 없어지잖아요. 누군가가 내 돈을 떼먹으러 갈 때 힘들지만 누구나 한 번은 돈 떼먹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뭐 주식을 해서 망하든 사업을 해서 망하든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근데 그게 지금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값진 교훈일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쉽게 요 역경을 돌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힘들지만 힘들 때마다 잘 생각해보면 우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다른 안목으로 시간적으로 더 넓게 보게 되면 이때만 보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군대 있을 때만 보면 힘들지만 전체 봤을 때 뭐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패러다임을 바꿔버리면 공의 이치로 보게 되면 항상 우회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고생하지 마음이 괴롭지 않는 그런 우회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과 공과 유의 두 개 중에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중도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또 한 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제 영상을 또 한 번 보시고 실제로는 공의 이치를 아시는 게 사실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요 상황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다면 나의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일도 헤쳐나갈 수가 있으실 거라는 거. 공의 입장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유의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떤 힘든 일도 좋은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게 100년이 끝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보면 값진 경험이다. 저 사람이 악역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내가 진짜 좋은 경험하고 있다, 정말 좋은 거를 배우고 있다, 인생에 있어서. 그걸 배우려고 내가 지금 여기 지구에 여행하러 온 거 아니냐. 고맙다, 진짜 좋은 찬스다. 이 역경이 또 더 나은 성장해 가는 발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면 또 그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니까 유리하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맞고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괴롭게 계속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보는 안목을 바꿔가지고 내가 일단 안 괴롭고 내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그게 내 인생을 책임지는 주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도라는 말 자체를 아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고 힘들 때마다 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거, 그런 게, 이거를 다 이렇게 사실은 알고 내가 그걸 실생활에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몸에 익어야, 그게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뀌어야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역경을 이렇게 역경이 오더라도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감정이 동요되지 않고 조삼모사 일희일비하는, 한번 좋았다가 좋았다 싫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여유로운, 감정의 기복이 없는 그런 감정의 기복이 없는 게 사실은 최고거든요. 좋아하고 즐겨하고 하는 것만큼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즐겨하는 거를 여러분들 다 없애보세요. 그렇게 하는 순간 괴로움도 다 없어집니다. 그게 사실 심플한 거예요. 진짜 맛있는 음식 다 버려버리면 맛없는 음식이 다 없어져 버려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좋더라, 나는 저 사람은 싫고 이 사람은 좋다, 이렇게 할 때 친구들끼리만 막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 인연을 다 끊어보세요. 다 끊고 내하고 말 잘 통하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다 끊고 지내보세요. 그렇게 지내보시면 그냥 내하고 안 좋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저절로 좋아져 버려요. 그게 이제 달고 맛있고 부드럽고 예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끊어버림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내 인생을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사는 삶이 좋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달리기 보면 힘들잖아요. 오르막 올라가면 내리막 가야 되고 내리막 가면 또 오르막 가야 되고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오르막이 올라가도 살짝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내리막도 약하지 않습니까? 혈당도 마찬가지. 맛있는 거 막 먹고 혈당이 팍 올라가면 기분 좋죠. 그러면 또 혈당이 떨어진 그 괴로움을 겪어야 되거든요. 건강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단 거를 다 버려버리면 과일 먹을 때도 이렇게 껍데기까지 같이 먹고 이러면 결국 안 달아요. 참외를 먹어도 껍질을 다 먹으면 안 맛있죠. 덜 맛있죠. 근데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단 거에 그러니까 안 단 거에 덜 단 거에 익숙해지니까 이 단 거로 음식을 다 과자가 저절로 다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기 할 때 오르막을 다 내리막을 다 버려버리니까 올라갈 일이 없구나. 단 거를 다 버리니까 안 단 거를 먹어도 이렇게 괴롭지 않구나. 내가 좋아하는 걸 다 버리니까 결국에 이게 지금 이게 다 좋은 거구나. 안 좋았던 게 다 좋아지는구나. 어떤 왕이 예를 들어서 후궁이 100명이 있다고 칩시다. 후궁이 100명이면 예쁜 궁녀 1명, 2명만 이렇게 보게 되면 나머지 다 궁녀들이 한 명 예쁜 여자가 이렇게 궁녀가 생겨버리면 나머지 다 안 예뻐 버리잖아요. 근데 이 예쁜 궁녀가 죽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저절로 또 나머지 궁녀들이 또 예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음의 작용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심리 자체가 심플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오르막 내리막 그걸 아시고 어떨 때는 때로는 삶을 변화를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삶을 변화하지 않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중도를 실천하시면서 일단 괴롭지 않아야 된다. 괴로우면 일단 내가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괴로울 때마다 좀 더 안목을 넓혀가지고 그렇게 삶을 지혜롭게 괴롭지 않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